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에요. 일본 오사카에서 산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연금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막막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연금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며칠 전에 오사카 한인회에 상담을 받으러 갔었어요. 한인회는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김영수라는 분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인데 아주 친절하셨어요.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더니 이런 케이스가 참 많다고 하시네요. 어머님, 한국에서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21살부터 30살까지 약 10년 정도 했어요. 그때는 연금 보험료도 제대로 안 내고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상담사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뒤적이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입기간이니 수급 자격이니 하는 말들이요. 한국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은 10년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겨우 자격은 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가입 기간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일본에 온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어요. 30살에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제 결혼이 흔하지 않던 때라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우셨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따라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와서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도 남편이 착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귀환은 하지 않고 특별 영주권을 받아서 살았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에 와서는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포장 작업도 하고 나중에는 마트에서 계산원도 했고요. 풀타임으로 일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제가 버는 돈은 용돈 정도로 썼죠. 일본 연금은 어떻게 되세요? 상담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 연금도 중간중간 빠진 기간이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는 안 내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정확히 몇 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담사 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일본 연금도 받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일본 연금은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 연금도 애매하고 일본 연금도 애매하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한일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한국과 일본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협정이라니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인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통산해서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10년, 일본에서도 파트타임이지만 20년 넘게는 연금 보험료를 냈으니까 합치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담사분이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때 후생연금을 내셨는지 국민연금을 내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한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여러 직장을 다녔는데 어디서 뭘 냈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가입 이력 확인서와 일본의 연금 가입 기록을 받아서 다시 오세요. 그래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요. 상담을 마치고 한인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우선 한국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40년 만에 걸어보는 한국 정부 기관 전화였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면 재외국민연금 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가입기간 확인이 먼저 필요해요.
가입기간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도해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 없고. 결국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부탁해서 대신 발급받기로 했어요. 일본 연금 기록은 근처 연금 사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음날 다녀왔어요. 일본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더라고요. 제 일본어가 서툴러도 천천히 설명해주고. 어머님 기록을 보니까 중간중간 빠진 기간이 꽤 있네요. 전체 가입 기간이 2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년. 일본 연금 수급에 필요한 25년의 2해가 모자라네요. 하지만 한일협정을 활용하시면 한국 가입 기간과 합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집에 와서 서류들을 정리해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23년. 합치면 33년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시 한인회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자세히 봐달라고 했죠. 김영수 상담사가 서류를 꼼꼼히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어머님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뭐가 복잡해요? 한일협정으로 가입 기간을 통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각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비례해서 나누어 계산해요. 한국에서 10년 가입하셨으니 한국에서는 10년분만 받고 일본에서는 23년분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자격은 생기지만 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연금은 10년 가입 기준으로 월 20만 원 정도? 일본 연금은 좀 더 복잡한데. 어머님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기간이 많아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 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현황 신고를 해야 하고 서류도 계속 제출해야 해요. 또 일본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얘기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연금 좀 받으면 안 되나 싶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특히 어머님처럼 젊을 때 결혼으로 일본에 오신 분들이 노후에 연금 문제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상담사분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조건이 좀 달랐어요. 풀타임으로 오래 일하셨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준비를 하신 분들이죠. 집에 오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분인데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일본에 오신 분이에요. 순희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김할머니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연금 문제구나.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할머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나는 운이 좋았지. 한국에서 공무원이었거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 생활은 되니까. 역시 조건이 다르셨네요. 공무원 연금은 가입 기간이 좀 짧아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희 씨 너무 낙담하지는 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다만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는 말고. 김할머니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에 같은 층에 사는 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분은 저보다 상황이 더 안 좋으셨어요. 연금? 나는 포기했어. 너무 복잡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할머니는 지금도 일본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세요. 75살인데도요.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일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연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고. 현실적인 말씀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주말에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연금 가입 기간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줬는데 보니까 실제 가입 기간이 9년 6개월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한 것보다 짧았어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준비하느라 몇 개월 빠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안 되니까 한국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일협정을 써도 소용없고요. 다시 한인회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갔는데 어머님 정말 안타깝네요. 9년 6개월이면 겨우 6개월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6개월을 더 채울 방법은 없나요? 이미 가입이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머님 나이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넘으셨으니까.
결국 한국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일본 연금은 어떻게 돼요? 일본 연금도 23년이니까 수급 자격이 안 돼요. 한일협정을 써서 한국 가입 기간을 합치면 자격은 되는데 어머님이 한국 연금을 못 받으시니까 협정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어느 쪽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본 연금의 경우 일부 급부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다시 한번 일본 연금 사무소에 가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세요. 일본 연금 사무소에 다시 가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물어봤죠. 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연금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직원분이 컴퓨터를 한참 보시더니 설명해 주시네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 수급 자격은 안 되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한 일시금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하는데 아마 300만 엔 정도?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비로는 몇 년 버틸 수 있는 정도였어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두 나라에서 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결국 받을 수 있는 건 일본 일시금뿐이라니.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무지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런 상황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 또래 여성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젊을 때는 남편을 따라 이사 다니고 아이 키우느라 풀타임으로 일 못하고. 그때는 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요. 며칠 후에 한인회에서 노인복지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연금 문제로 고민이야.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우리 나이에 새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설명회에서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한 건데 일본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고 가족들이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저희 같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특별 영주권자는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가 엄격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집이 있으면 생활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상속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해당 안 될 것 같았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생각이 많아졌어요.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일본 연금 일시금을 받고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면서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아보는 것. 아니면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한국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40년 만에 돌아가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집도 없고. 조카가 있긴 하지만 그 집에서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웃 할머니한테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순희 씨 한인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소개해준대.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곳이 있다더라고. 한인 복지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바로 가봤더니 정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 교실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어떤 일자리가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 통역 안내, 한국 음식점 도우미, 그리고 한국어 과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시간당 1,000엔 정도 주는데 나쁘지 않죠. 시간당 1,000엔이면 하루 4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12만 엔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일본 연금 일시금하고 합치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75세까지는 괜찮아요. 건강하시면. 다행히 저는 당뇨랑 고혈압이 있긴 하지만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연금은 기대한 만큼 받을 수 없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음식점에서 주방 도우미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사흘 하루 5시간씩. 시간당 1,200엔을 준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을 할 줄 아세요? 네, 40년 동안 한국 음식만 해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제일교포 2세분이더라고요. 한국어도 잘하시고 아주 친절하셨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모르거든요.
일자리도 구했고 일본 연금 일시금 신청도 했어요. 서류가 복잡하긴 했지만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도해 볼 게 있었어요. 한국연금공단에 진정서를 써보는 거였어요. 9년 6개월이라는 애매한 가입 기간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게 억울해서요. 조카한테 부탁해서 진정서를 써서 냈어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일이라 기록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혹시 놓친 가입 기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으로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연금공단에서 답변이 왔어요. 기록을 다시 조회해봤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가입 기간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거주 한국인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 음식점에서 일한 지 3달 정도 되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고 손님들 중에 한국 분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요. 일본 연금 일시금도 나왔어요. 정확히 310만 엔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3,1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음식점에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4만 엔 정도 일시금을 조금씩 써가면서 살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끔 후회되기도 해요. 젊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연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봤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요즘은 한인복지관에서 하는 한국어 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얘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새로 온 할머니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연금 문제로 막막하다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드렸어요. 기대는 크게 하지 말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40년 동안 일본에서 산 게 전부 헛된 건 아니었어요. 두 나라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두 나라 문화를 다 아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한국 음식점에서 일할 때도 그런 걸 인정받고 있고요. 연금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거예요. 건강한 동안은 일도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이웃들과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특히 저희처럼 두 나라에 걸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을 찾아보면 뭔가는 있거든요. 당장 큰 돈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병원비 아끼려고 검진도 제때 안 받았는데 이제는 꼭 챙겨서 받으려고 해요. 또 하나 깨달은 건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인회나 복지관 같은 곳에 도움을 받으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에요. 일은 일하는 나이가 많다면 많지만 요즘 세상에 80, 90까지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직 10년, 2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각보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